입은 몸의 창문이라 합니다. 말을 하고 음식을 먹고 감정을 전할 때마다 우린 무심코 그 창문을 열고 닫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 그 문틈이 조금씩 삐걱거립니다.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시리고 음식이 예전처럼 맛있지 않다는 걸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나의 탓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입속을 돌보지 못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건강 상담실에서는 그 조용한 무너짐을 제때 알아채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서울 노원구의 67세 한정자 님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한정자 님은 단 것을 좋아했습니다. 커피에 설탕을 듬뿍 넣고 식후엔 늘 초콜릿을 입에 물었습니다. 정자님에게 양치는 하루 2번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찬물을 마시면 이가 시렸습니다. 며칠 지나자 이가 욱신거리며 씹을 때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가 약해졌겠지. 그렇게 넘겼지만 시린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는 잇몸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잇몸이 내려앉아 치근이 노출했어요. 이건 나이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치아는 단단하지만 그걸 붙잡고 있는 잇몸은 섬세합니다. 당시 한정자님의 치아는 건강했지만 잇몸이 약해져 뿌리를 지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치료 대신 습관을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칫솔질만으론 부족해요. 치실과 치간칫솔을 꼭 사용하세요. 그리고 양치는 식후 3분 안에 하세요. 그날 이후 한정자님은 생활을 바꿨습니다. 매 식사 후 양치, 하루 2번 치실, 불소가 함유된 치약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밤에는 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입안에 머금고 헹궜습니다. 그건 치매 분비를 도와 잇몸을 촉촉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3달 뒤 거울 속 잇몸 색이 달라졌습니다. 붉게 부어있던 잇몸이 건강한 분홍빛을 띠었고 치과 검진 결과 염증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이제 찬물을 마셔도 이가 시리지 않았습니다. 정자님은 말했습니다. 이가 늙은 게 아니라 내가 게을렀던 거예요. 하루 5분의 습관이 인생을 바꿨네요. 다음은 부산 수영구의 64세 이정호 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정호 님은 평생 치과를 무서워했습니다. 젊은 시절 신경치료 중 느꼈던 통증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시리면 그냥 참고 살지 뭐. 그게 정호님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앞니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오고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치아 사이에 검은 틈이 생겨 있었습니다. 치과를 찾은 그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뼈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중등도 치주염이에요. 치과의사는 잇몸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치아를 지탱하는 뼈가 서서히 녹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치아가 스스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정호 님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두려움을 이겨내기로 했습니다. 첫 치료는 스케일링이었습니다. 그 뒤로 잇몸 소파술, 약물치료, 염증 세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고통스러웠지만 서서히 통증보다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한 달 후 잇몸에 피가 멎었고 5달이 지나자 잇몸이 단단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치과가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무섭다고 미루면 나중엔 더 아픕니다. 치과는 고통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되돌리는 곳이에요. 지금의 이정우님은 정기검진을 6개월마다 받습니다. 무섭던 치과가 이제는 안심이 되는 곳이 됐어요. 정우님의 말처럼 건강은 두려움을 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대전 유성구의 69세 박인숙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박인숙님은 15년째 틀니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눌려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틀니가 덜컥거렸고
말할 때 침이 새기도 했습니다. 인숙님은 창피하고 불편해 사람들 앞에서 웃지 않았습니다. 결국 치과를 찾은 박인숙님에게 의사는 말했습니다. 틀니가 잇몸에 맞지 않아 압박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두면 염증이 심해져 턱뼈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박인숙님은 새 틀니를 맞추며 그동안 잊고 살았던 구강 근육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오므리고 천천히 벌리는 운동, 혀로 입천장을 눌러 올리는 운동. 이 간단한 동작들이 입술과 턱 근육을 강화했습니다. 인숙님은 하루 3번, 식사 후마다 10분씩 실천했습니다. 8달 뒤 식사 속도가 빨라졌고 발음이 또렷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새 틀니를 낀 게 아니라 새 자신감을 낀 기분이에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틀니는 장비가 아니라 몸의 일부입니다. 몸이 변하면 틀니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입안은 몸의 거울입니다.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함이 생기거나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면 그건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치아는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치아를 잃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프기 전에 미리 움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금 불편했을 뿐인데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그 조그만 관심 하나가 평생의 웃음을 지켜줬습니다. 이번엔 전북 익산의 63세 최성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최성자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상자를 들고 움직이는 일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음식을 씹을 때 턱이 딸깍거렸습니다. 가끔은 입을 벌릴 때 통증이 따라왔고 양치 중에도 턱 밑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면 턱도 삐걱거리나 보다. 하지만 점점 통증이 잦아지고 밤에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치과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턱관절장애입니다. 치아의 교합이 어긋나면서 관절에 무리가 갔어요. 의사는 이를 단순한 턱 문제가 아닌 전신 균형의 문제로 설명했습니다. 턱은 머리와 척추의 균형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따뜻한 수건, 찜질로 근육을 풀어주세요. 최성자님은 그날 이후 매일 밤 찜질을 하고 아침마다 입을 천천히 열고 닫는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갈이를 줄이기 위해 맞춤 마우스피스를 착용했습니다. 4달 뒤 턱의 통증이 사라지고 아침마다 느껴지던 두통도 줄었습니다. 성자님은 말했습니다. 이젠 사과를 베어물 때마다 감사해요. 턱 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이번엔 인천 계양구의 68세 조영호님 이야기입니다. 조영호 님은 퇴직 후 등산이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이를 닦을 때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잇몸이 약해졌나 보다. 영호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행 중 초콜릿을 깨물다 앞니 하나가 뚝 부러졌습니다. 치과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조골이 약해졌습니다. 당뇨가 있으시죠? 그 영향이 큽니다. 조영호 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혈당 관리가 잇몸에 영향을 준다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잇몸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염증이 쉽게 생기고 세균이 잇몸 속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날 이후 영호님은 치아보다 먼저 식단을 바꿨습니다. 단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렸습니다. 또 하루 3번 잇몸 마사지와 함께 가글을 습관화했습니다. 3달 뒤 잇몸 출혈이 멈추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잇몸이 좋아지니까 밥맛이 돌아오더군요. 조영호 님의 그 말엔 미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의 61세 송경자 님의 사연입니다. 송경자 님은 남편의 간병을 오래 했습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탓에 입안이 자주 헐고 입냄새가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병원보다는 가족이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혀 한쪽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설태인가 싶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치과에서 조직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구강 편평태선입니다. 스트레스와 면역 저하로 생긴 만성 염증이죠. 총경자님은 그제야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마음의 휴식을 권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본인을 위해 숨 고르기 시간을 가지세요. 경자님은 그날부터 남편이 잠든 뒤 짧은 산책을 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또 혀, 청결제와 항균 가글을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10달 뒤 염증이 줄고 혀색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입 안이 맑아지니까 마음도 맑아지더군요. 경자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치아와 잇몸은 단순히 씹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건 몸의 균형과 마음의 안정을 보여주는 신호판입니다. 스트레스, 당뇨, 불면, 영양 불균형. 이 모든 것은 결국 입속에서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다행히 입은 회복력이 빠릅니다. 단 하루라도 양치를 올바르게 하고 음식을 천천히 씹고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이제 이 6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치아가 시리다고 나이 탓을 하기 전에,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전에 그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치아는 단단하지만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관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같이 만들어 볼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 상담실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이 아닌 일반 건강 정보를 스토리텔링을 거쳐 제작한 영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